직접 이집트로가 합의 사항을 최종적으로 매듭 짓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We're going to go to Egypt, where we'll have a signing, an additional signing. We've already had a signing representing me, but we're going to have an official signing. 미국이 지금까지 7개의 전쟁을 해결했고 이번이 8번째라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해결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국가가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에 대해선 자신은 견해가 없다며 당사자들의 합의가 중요하다고만 답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힌 가운데 유엔은 구호 작업 준비에 나섰습니다. 플래처 유엔 인도주의 업무 담당 차관은 17만 톤의 의약품 등 구호물자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will aim to increase the pipeline of supplies to hundreds of trucks every day. Food, we will scale up the provision of Gaza.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단계 합의가 무엇이 될 거냐는 질문에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며 하마스를 무장해제시킬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하마스는 무장해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이스라엘 구구 관료는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석방을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의 추가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가자지구 국제구호 선단에 탑승했다 이스라엘군에 납부된 한국인 활동가는 현재 이스라엘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신속히 석방하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예린 기자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지 활동가인 김하연 씨, 가자지구로 향하는 9호 선단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납포됐습니다. 현재 김 씨와 억류자들은 이스라엘 남부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우리는 바다에서 가로막혔고 제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정부는 이스라엘 측과 김 씨 석방을 위한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바락샤인 주한 이스라엘 대사 대리는 김진아 외교 2차관과의 면담에서 한국 국민이 최대한 신속하게 석방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 씨의 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해외에 있는 주한 이스라엘 대사에게도 우리 정부 요청을 전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박 납포 상황과 조치 계획을 보고받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 신속 석방, 조기 귀국을 위해 국가 외교 역량을 최대한 투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정부는 가자지구로 향하는 6회로를 모두 봉쇄했습니다. 각국 활동가들이 구호품을 실은 배로 접근하면 공해상에서 납포, 연행합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선박 탑승자들은 모두 안전하며 곧 추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긴 추석 연휴가 마무리된 오늘 고속도로는 평소보다 한산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전 9시 기준 부산에서 서울요금소까지 5시간 3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에서는 1시간 44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방향 정체는 오후 5시쯤 가장 심하고 밤 9시쯤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로공사는 징검다리 연휴로 오늘 교통량이 평소 금요일보다 조금 감소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교유착의 의혹의 핵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오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허지영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장관을 피의자로 불러 13시간가량 조사한 지 보름 만입니다. 박 전 장관에겐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검찰국에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3차례 통화하면서 이를 논의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또 교정본부와 출입국본부의 구치소 수용 공간을 확인하고 출국금지팀을 대기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등을 압수수색한 뒤 심 전 총장과 법무부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다만 박 전 장관은 통상 업무를 했을 뿐이고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두 번째 공판이 오늘 열릴 예정입니다. 첫 공판과 이어지는 보석신문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했는데 이번 공판에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늘 공판에는 김대경 전 대통령 경호처 지원본부장 등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구속적 부심이 기각된 뒤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오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헝가리 소설가 크라스너 호르커이 라슬로가 선정됐습니다. 스웨덴 할리먼은 종말론적 두려움 속에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하는 그의 강렬하고 선구적인 작품들의 상을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1985년 소설 사탄 탱고, 1989년 저항의 멜랑콜리 등을 발표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쌓았습니다. 크라스너 호르커이는 매우 기쁘고 평온하면서도 긴장된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멈췄던 우체국 쇼핑몰 시스템이 복구됨에 따라 어제 오후 6시부터 쇼핑몰 운영이 재개됐다고 우정사업본부가 밝혔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그동안 피해를 본 입점업체 90여 곳의 상품을 매입한 데 이어서 오는 21일부터 피해 구제를 위해 대규모 할인 행사를 열 방침입니다. 조금 전 9시부터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 부동산 서류의 온라인 발급도 재개됐습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보행정 시스템이 647개가 아닌 709개로 확인됐다고 정정했습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 시장 사상 최초로 3,600선을 돌파했습니다.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동반 강세 등에 코스피는 상승 중이고 코스닥 시장은 혼조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50.38포인트 상승한 3,599.59에 코스닥은 0.41포인트 밀린 853.84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상승 피로감과 셧다운 장기화 우려에 전일 미국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와 오라클 등 일부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며 지수 낙폭은 제한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매수를, 개인과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52주 최고가를, SK하이닉스는 42만 원을 넘어서며 역대 신고가를 기록 중이고 전선과 로봇주 흐름 좋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 급락을, 철강과 금융주 약세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원익홀딩스 신고가와 온코닉 테라퓨틱스 상한가 기록이 눈에 띕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19원 5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중국 안후이성의 한 대학이 개설한 특별한 체육 수업이 화제입니다. 바로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는 체중 관리 수업입니다. 헬스장에서 기구를 이용해 전신 운동에 집중하는 학생들. 옆에선 선생님이 세심하게 자세를 교정해줍니다. 언뜻 보기엔 일반 헬스장 같지만 안후이 농업대학이 개설한 체중 관리 수업입니다. 운동생리학과 피트니스 트레이닝 이론을 접목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체중을 감량하고 근육을 키울 수 있게 돕습니다. 살도 빼고 학점도 얻을 수 있다는 소식에 수강 신청 시작과 동시에 정원이 다 찰 만큼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不仅是传统意义上的减重，然后它可以个性化，针对性的练习，达到一个锻炼的目的嘛。还会搭配一些饮食啊，调整。 이 수업은 비만 학생 비율이 갈수록 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해 개설됐다고 하는데요. 학교 측은 앞으로 수업을 확대해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농 후계자 부족과 폭염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 일본 농업. 한 지자체가 첨단 기업과 농가를 연결해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밭에서 활약하는 소형 제초 로봇. GPS를 탑재해 농약을 자동 살포하는 로봇도 있습니다. 사이타마현 후카야시가 시작한 스마트 농업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후계자 부족 등으로 인해 갈수록 경작 포기지가 늘자 기업과 농민을 연계해 농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나선 건데요. 300여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첨단 기술 보유 기업에는 로봇 등의 실험 장소로 농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농민에게는 로봇 구입비 등을 지원해 줍니다. ネギも多いですし、ブロッコリーとかそういった産地で実証ができる、しかも営業もできるというところがメリットとしてあります。 폭염 속에서 안정적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이 업체, 기저귀 등에 사용되는 폴리머를 활용하는데요. 이를 흙 속에 넣으면 오랫동안 수분을 유지해 작물 성장을 촉진합니다. 실제로 흙 속에 폴리머를 많이 넣을수록 당근 등의 작물이 더 빨리 자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세계적인 관광지 튀르키예 이스탄불, 대도시의 화려함 뒤에 어두운 현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으면 인구 1,600만 명의 거대 도시 이스탄불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좁은 뒷골목에 들어서면 무거운 걸음을 옮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커다란 자루를 메고 쓰레기통을 뒤지며 폐지와 플라스틱, 금속 조각 같은 재활용품을 찾습니다. 운이 좋은 날엔 200kg까지도 모으지만 손에 쥐는 돈은 10,000원 정도입니다. Mit dem Geld, das ich hier verdient habe, haben wir die Kinder großgezogen. So ist die Realität. 더러운 환경에 상처와 감염, 병원균 노출이 늘 따라다닙니다. 이들 대부분은 튀르키예의 빈곤층이지만 시리아 난민과 아프가니스탄 이주민들도 섞여 있습니다. 버려진 창고나 좁은 골목을 함께 거처로 삼고 모은 재활용품을 공동으로 모아 팔며 작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탄불에서만 수만 명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그 숫자는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다리 전체를 절단한 뒤 휠체어에 의존해온 칼슨 씨. 스웨덴 카롤린스카 대학병원은 대퇴골 전체가 없는 칼슨 씨에게 새 수술법을 제안했습니다. 기존의 골유착 의족 수술은 대퇴골에 금속 임플란트를 삽입하고 보철물을 고정하는 방식인데 대퇴골이 없는 칼슨 씨에겐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아예 골반뼈에 고정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Vi ser det som en stor tandläkarimplantat, men den här gången i bäckenet och låta den läka fast i 3-4 månader. 새 수술법의 가장 큰 기대 효과는 골 지각 능력을 통해 환자가 발 아래 땅의 감각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Sparka fotboll med barnbarnen, det vore målet. Fast jag har inga barnbarn. 이 방식은 유럽 최초이자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에서 단 4차례만 시도됐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열흘째로 접어든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입니다. 급여를 못 받게 된 관제사들의 휴가로 항공기 지연 사태가 속출했지만 임시 예산안 표결은 또다시 부결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사업 예산만 줄이겠다며 강경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연방정부 일부 기능을 중단하는 셧다운 사태는 공항에 눈에 띄는 타격을 입혔습니다. 급여를 못 받게 된 관제사들이 병가를 내면서 한동안 기능이 마비된 공항도 있었고 어떤 곳은 운항 편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Some areas there's been a 50% reduction in some of the staffing. And again, we're tracking it and we take the appropriate action necessary to make sure our skies are safe. 혼란이 커지고 있지만 미국 여야 모두에게서 양보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현지 시각 9일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임시 예산안이 또다시 부결됐습니다. 이탈표가 더 나오지 않는 한 교착 국면 타개는 어려울 거란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욱 강경합니다. 모든 게 민주당 탓이고 극좌 미치광이들이 정부를 셧다운 시켰다고 몰아세웠습니다. 셧다운이 길어지면 민주당 관련 예산만 삭감하고 연방 공무원을 대거 해고할 거라고 위협까지 했습니다. And we'll be making cuts that will be permanent. And we're only going to cut Democrat programs. I hate to tell you. I guess that makes sense. 트럼프식 협상 전략일 수 있다는 분석 속에 공화당 내부에선 대규모 공무원 해고와 취약계층 지원 사업 삭감이 실제 이루어지면 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오늘 브라질과 평가전을 치릅니다. 주장 손흥민이 출전하게 된다면
한국 선수 A매치 최다 출전이라는 새 역사를 쓰게 됩니다. 김화영 기자입니다. 브라질 취재진에게 깜짝 추석 선물까지 받을 만큼 브라질 출신 선수들과 친분이 깊은 손흥민. 오브리가도. 한국 선수 A매치 최다 출전 신기록을 세우게 될 오늘 브라질전에서도 최근 물오른 공격력을 앞세워 승리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경기 또 결과도 가져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상 우려를 딛고 출전하는 김민재를 필두로 한 백스리 전술이 막강 화력의 브라질을 막아낼 수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생각 이상으로 선수들이 그 전술을 느끼는 게 굉장히 전 빠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비단 우리 수비수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우리 전방에 있는 선수부터. 세계 최강 브라질과의 역대 전적은 1승 7패. 가장 최근 맞대결이었던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에서도 4대1로 졌습니다. 비니시우스와 히샤를리송 등 당시 득점을 책임진 선수들이 총출동하는 만큼 쉽지 않은 승부가 예상됩니다. 홍명보 감독 출범 이후 가장 강한 상대와의 맞대결인 이번 브라질전은 우리 대표팀의 월드컵 본선 경쟁력을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일상으로 돌아오는 오늘은 주로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인 내일도 중부지방에는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 모레 일요일 오후에는 중부에 이어 남부지방까지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20에서 60,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내륙산지에 5에서 40, 그 밖의 지방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이번 비는 다음 주 초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도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충청과 밤에는 전북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고 수요일에는 강원 영동과 남부 지방에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18도로 비가 내리는 수도권과 강원도는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하지만 비 소식 없는 충청과 남부지방은 대전이 25도, 전주 광주가 27, 부산은 26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물결은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남해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뉴스 930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이 중계방송은 대한체육회, 부산광역시와 함께합니다. (42년의) 힘, 믿고 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자, 오늘은요, 떠도는 정보들의 참 거짓을 가려보는 금요일은 무엇이든 팩트 체크! 자, 오늘도 건강 정보를 감별해 주실 최고의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자, 강재훈 교수님, 강시혁 교수님, 윤승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가장 빠르게 건강 소식을 전해주는 이승현 아나운서도 함께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체크. 야,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따끈따끈한 의학계 한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이목집중 화제 만발. 한 주 동안 뜨거웠던 핫한 소식들. 알찬 정보로 건강 레벨 올리고 핫뉴스 브리핑. 자, 핫 뜨거운 뉴스들만 모아 전해드리는 금주의 핫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볼게요. 가을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 또 독감 예방접종할 때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요즘 한꺼번에 맞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백신의 종류보다도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중요한 게 과연 뭘까요? 바로 시기입니다. 접종 시기요. 자,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증가하면서 예방접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한 건강 매체에서 고령층과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백신의 종류보다 시기가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백신은 언제 맞아야 할까요? 코로나19와 독감의 접종 시기, 연령별로 저희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분 동안 동물 이름을 한번 쫙 떠올려 보세요. 1분 동안 과연 몇 개 이상을 맞춰야 인지 기능이 정상일까요? 두 분은 혹시 아시겠어요? 지금 떠올려 보라고 하실 때부터 막 떠올라가지고 막. 진짜? 1분이면 100개 정도 떠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분에 100개요? 전 지금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해도 왜 개 고양이에서 진도가 안 나가죠? 개 고양이 또 뭐 있더라? 그래서 몇 개? 그럼 10개? 10개냐, 100개냐, 이게 30대와 40대의 차이인가요? 자, 과연 정답은? 아니, 저 다 30대로 하는데.